欢迎光临才能中国人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오늘 주인공은 중국에서 선녀 언니로 불리는 배우 류이페이입니다. 류이페이 1987년 8월 25일 중국 호베이 우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의 미국인 배우예요. 중국 베이징 영화대학교 연기 전공에서 졸업했습니다. 대표 작품 梦华录, 去有风的地方, 玫瑰的故事 등등 많습니다. 류이페이 원래 이름 안펑입니다. 류이페이와 전혀 상관없는 성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류이페이의 친아버지는 중국 우한대학교 프랑스어학과 교수였고요. 지금 현재 중국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나서 류이페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개명했습니다. 1997년 류이페이 어머니 일 때문에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2002년 류이페이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무려 15살에 베이징 영화대학교 연기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출중하고 남다른 외모 때문에 류이페이는 귀국하기 전에 이미 업계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2002년 6월 대학교 정식으로 다니기 전에 류이페이는 이미 중국 유명한 프로듀서 요지엔밍한테 캐스팅 당했습니다. 我的副导演打电话，我说你赶紧找这个人，那电话下面有个电话，我说你打他电话再找，这后面就也没消息，但这边呢已经拍了，我这拍了20多天了，这边说找到了，他这人在美国，我说那赶紧给他有没有家里有没有那个生活照片，我要4张照片，这各种知识的，他也马上传过来了，我一看我这就是白秀珠。 업계에서 너무 유명해서 같은 해에 드라마 티엔롱바부의 오디션도 봤습니다. 출중한 외모 때문에 티엔롱바부의 여자 주인공을 차지했습니다. 15살. 류이페이의 첫 번째 드라마 작품은 2003년 3월 22일 시대극 찐펀시자입니다. 찐펀시자 나의 어린 시절의 환상이었어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보여줬습니다. 방송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점수는 8.5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퀄. 이 드라마에서 류이페이는 서부 여주 마이쇼주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찐펀시자 방송 내내 평균 시청률 7.6%를 넘겼습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국민 드라마였어요. 마이쇼주는 비호감인 캐릭터예요. 제멋대로인 부잣집 아가씨예요. 여주의 남편도 뺏었습니다. 마이쇼주 나올 때마다 늘 삐지고 화나고 짜증내는 표정 많이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이페이가 연기한 마이쇼주는 시청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단점이지만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여요. 마이쇼주 이 캐릭터 때문에 류이페이는 단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1일 무협극 티엔롱바부 방송했습니다. 류이페이의 두 번째 드라마 작품도 역시 고퀄리티입니다. 지금까지 8.6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류이페이는 여자 주인공 절세미녀 왕유옌 역을 맡았습니다. 예쁘니까 절세미녀도 많네요. 류이페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절세미녀 역을 많이 맡았어요. 중국에서 이런 캐릭터 맡을 때 유일하게 욕을 안 먹는 여배우입니다. 티엔롱바부는 무협 소설대가 찡용 선생님 작품들 중에 가장 가색하기가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 전에도 이후도 티엔롱바부를 드라마로 만든 적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2003년 방송한 류이페이 버전인 티엔롱바부 가장 성공했습니다. 여주 왕유옌 캐릭터는 인간이지만 신선 같은 외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촬영 당시 15살인 신인 배우 류이페이도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왕유옌 캐릭터 소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방송하고 나서 류이페이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 사춘기 때는 얼굴 가장 못생긴 시기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작품 찍을 때는 만 15세도 아니었어요. 14살이었어요. 근데 류이페이는 엄마가 더 예뻐요. 전형적인 중국 미인이에요. 티엔롱바부 방송하고 나서 류이페이는 팬들한테 선녀 언니라는 별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시청자들은 선녀 언니라고 불러요. 세 번째 드라마 작품은 2005년 1월 방송한 선역극 仙剑奇侠传입니다. 그 전설의 성건 원조 류이페이가 연기했습니다. 仙剑奇侠传방송하고 나서 지금까지 9.1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연예계 중에는 미성년자 배우들 중에 류이페이만큼 전체적인 영향력 있는 배우 없습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仙剑奇侠传은 호거하고 류이페이 공동 주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호거가 중국에서 빵 터졌어요.
원조 사극 미남이에요. 당시에 신젠 지하전 방송할 때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서 TV로 시청해야 되니까 이 드라마 때문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2005년 신젠 지하전 기록한 성적은 지금까지 어떤 드라마도 깨지 못했습니다. 전설의 작품이었어요. 지금까지 성검을 각색한 작품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새로운 버전 보고 나서 다들 옛날이랑 원조 성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보게 돼요. 20년 지나고 나서 중국 드라마 제작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수준만 높아졌어요. 16살인 류이페는 여주赵灵儿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여배우였어요. 이때는 대스타 류이페와 달리 호거는 무명 배우였습니다. 류이페의 미모와 연기 실력 때문에 호거는 짧은 시간에 긴장을 풀고 촬영할 때는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전드 작품 나올 수 있었어요. 就是我看见她以后，我投入的特别快，我容易入戏，因为太美了。 2006년 3월 류이페는 다시 무협 소설대가 진용 선생님 작품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 바로 神雕侠侣입니다. 방송하고 나서 지금까지 7.8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류이페는 메인 여자 주인공 小龙女 역을 맡았어요. 류이페의 영향력은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퍼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小龙女 캐릭터는 선녀 같은 언니입니다. 小龙女의 외모는 신성 같아요. 신이시여. 류이페는 전작 티안롱바부 왕유옌 성공적으로 연기하고 나서 이번에 小龙女 연기할 때는 의혹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캐릭터는 원작 작가金庸 선생님 직접 金庸老先生的一段题词，我给大家念一下哈。刘亦菲小姐，我希望，你演小龙女，千万读者才会相信金庸写的不是胡说八道。 神雕侠侣 방송 끝나고 나서 같은 해 10월 27일 중국 드라마 분야 3대 상 중에 하나인 금문장에서 류이페는 금무여신으로 호명된 첫 여배우입니다. 금무여신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좋은 여배우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명만 뽑아요. 금무여신은 류이페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드라마에서 쌓인 높은 인기 때문에 2008년부터 류이페는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류이페는 영화 17편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본토 영화도 있고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큰 작품도 있고 한국 배우 송승헌과 정지훈 같이 영화 2편도 찍었습니다. 류이페이가 출연한 영화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영화 개봉할 때는 다 인기가 좋아요. 하지만 평점 너무 낮아요. 커트라인 6점을 넘은 작품 진짜 몇 없어요. 특히 2020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화무란, 이 영화는 중국 전통 이야기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전통 이야기는 모든 중국 사람 다 알아요. 한국에서 뮬란으로 알려졌죠. 화무란 제작하기 전부터 중국에서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류이페 포함해서 수많은 중국 여배우 오디션을 봤습니다. 마지막은 영어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류이페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다들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커요.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만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개봉하고 나서 중국 시청자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 전통 이야기가 할리우드 가서 분위기가 변질된 느낌 강했습니다. 화무란, 이 전통 이야기는 여자 주인공 화무란은 늙은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킨 여자 영웅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만든 것은 판타지예요. 좀 웃기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느낌?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류이페는 계속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영화를 출연해서 류이페한테 필모그래피만 쌓았다는 평가 주었습니다. 2022년 류이페는 다시 드라마에 컴백했습니다. 2022년 6월 2일 사극 로맨스 드라마 梦华录 방송했습니다. 드라마 좀 찍으면 바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梦华录 방송하고 나서 7.9점 받았습니다. 사극 로맨스 7.9점. 요즘 이 시기에 사극 로맨스가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드라마는 전샤오하고 류이페 공동 주연했습니다. 류이페가 연기한 여주赵胖儿 캐릭터는 외모가 뛰어나고 초묘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남다른 여자입니다. 12년 만에 류이페가 다시 중국 드라마로 컴백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시청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드디어 선녀 언니가 돌아왔어요. 梦华录는 스토리도 재밌고 템포도 빠르고 그리고 두 주연 배우 전샤오
하고 려이페이, 태미가 역대급이에요. 그중 인물 설정은 두 사람 다 소녀 아니에요. 다 과거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30대 배우인 전샤오하고 려이페이는 이 두 캐릭터는 너무 잘 어울려요. 전샤오하고 려이페이 이 두 배우는 연기 실력으로 두 인물 사이에 은은하지만 자극적인 감정씬을 보여줬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키스씬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키스하려 하다가 이게 카메라가 갑자기 어항에 가요. 이어서 2023년 1월 현대 드라마 去有风的地方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은 리시엔하고 려이페이 맡았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8.7점 받았어요. 역시 드라마를 해야 려이페이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려이페이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쥐홍도는 대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호텔리어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약속했던 여행도 같이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가 암을 걸려서 죽었습니다. 친구의 죽음 때문에 쥐홍도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체 얻은 건 뭐냐? 그래서 도시에서 모든 일 다 멈추고 시골로 내려가서 힐링 라이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남자 주인공 리시안도 만나고 남자 주인공 설정도 쥐홍도하고 비슷해요. 대도시에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을 지겨워서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창업하는 청년이에요. 힐링 라이프 즐기면서 순박한 시골 사람 때문에 감동도 받고 자기 마음도 다시 정리하게 되고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는 저는 지금도 만약에 우울할 때 아무편나 켜서 봐요. 풍경이 너무 예뻐요. 촬영지는 중국 다리입니다. 제가 Q&A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여행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계절 다 봄 날씨예요. 이 드라마에서 리시안하고 려이페이의 감정 라인 아주 귀엽게 찍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시청자들 다 아는 사실 하나 있어요. 중국 남자 배우들은 려이페이하고 같이 호흡 맞출 때 모든 남자 배우들 자기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전전梦과로에서 려이페이의 전 남편으로 나온 그 배우 슈하이qiao도 여주를 싫어하는 캐릭터 나오는데 근데 안 싫어해요. 이번에 去有风的地方는 리시안 촬영 내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선녀 누나의 매력이죠. 올해 6월 19일 도시 드라마 玫瑰的故事 방송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점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7점 넘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 려이페이, 남자 주인공 동다웨이 맡았습니다. 서부 남주는 4명이 있습니다. 바로 방관잉, 린경신,霍建华, 린이 맡았습니다. 려이페이 연기한 여자 주인공 황이메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이 20몇 년 동안의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지금 26화까지 봤습니다. 일단 26화까지 나온 인물은 캐스팅 너무 잘했어요. 려이페이는 처음에 등장할 때는 20대 대학생으로 나왔어요. 근데 천연 미인은 진짜 달라요. 좀 통통해 보였지만 그래도 귀여워요. 려이페이는 지금 3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 연기해도 진짜 너무 어울려 보였어요. 화면을 통해서 감독님이 촬영할 때 그 기쁜 마음을 진짜 느껴졌어요. 단순한 시청자로서 제가 볼 때는 26화까지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 앞에 10몇 화까지는 여자 주인공 황이메이하고 자기 첫사랑의 사이에 일어난 러브스토리 보여줬습니다. 황이메이는 20대 초반, 첫사랑은 20대 중후반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는 사랑이 뜨거워야죠. 감독님하고 작가님은 이 뜨거운 사랑을 수많은 키스씬하고 배드씬으로 표현했습니다. 키스씬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 부분은 일부 시청자들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사랑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기 방송 중이에요. 두 번째는 황이메이의 결혼 이야기 보여줬습니다. 玫瑰的故事 스토리는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 선녀 언니 려이페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에요. 지금 려이페이한테는 미방영 작품 한 편만 있습니다. 一曲三生입니다. 남녀 주인공은 징보란하고 려이페이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8년 6월 이미 촬영 다 마쳤는데 방송 심의, 저작권, 스토리 내용, 배우 계약서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할 예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一曲三生이 드라마의 장르는 시대극이라서 트렌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우리 선녀 언니 얼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인공 전설의 선녀 언니 려이페이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화면 잘 려이페이 얼굴 보다가도 제 얼굴 보시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비교하게 됐잖아. 이런 미녀 배우 하기 싫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